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군의 호전적인 선전 영상, 만약 오늘 전쟁이 발발한다면입니다. 타이완을 직접 위협하는 동부 전구의 전쟁 준비 태세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달려나갈 정신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타이완을 똥펑 미사일로 타격할 만반의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전쟁이 바로 목전에 바쳤으니 목숨을 바쳐 이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심도 흉흉합니다. 중공 당국이 유언비어라면서 삭제한 위챗 계정입니다. 10월 1일 국경절 이후 대규모 징병을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0월 1일부로 군인의 외출을 금지하며 휴가자는 규대한다. 그리고 각급 성시 현 정부는 전시 규정에 따라 36세에서 45세 남성에 대해 징병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안의성 출신의 신병인데 인도 국경 부대로 배속돼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럽게 우는 모습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습니다.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공포가 역력합니다. 중공 해안에 공기를 주입한 물체가 떠내려와 주민들이 이를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표적이니 즉시 멀리 떨어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다의 미사일 표적입니다. 중공 네티즌들은 8월에 남진해로 발사한 똥펑 미사일이 표적이 아닌 엉뚱한 데로 추락한 것 아니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중공군은 거의 매일같이 폭격기와 전투기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공군이 출격해 쫓아내도 그때뿐입니다.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타이완은 교전 수칙을 적극 공세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먼저 발포하기 전에 전투기 조종사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국방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중공군의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지휘관이 바로 교전할 수 있도록 자위 반격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9월 21일 중공 외교부는 사실상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소위 해협중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미국을 협박했습니다.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은 중공이 홍콩에 대해 국가안전법을 강행해 일국 양제를 폐지한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말 그대로 중공과 타이완 간의 영해 경계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로 이 선을 넘지 않는다는 일종의 묵계입니다. 1945년 제2차 국공내전이 발발한 뒤 1949년에 중공과 중화민국 정부가 각각 수립됐습니다. 이후 1954년 타이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13항공대 사령관 데이비스가 중간선을 획정하고 중공군이 이 선을 넘으면 침략으로 간주해 격퇴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중간선은 타이완 본섬 위주였는데 나중에 미 타이완 방위 조약에 따른 오퍼레이션 플랜 로체스터란 작계에 따라 금문과 마주, 펑우 등 낙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획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도 확장됐습니다. 중간선은 비록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양안이 묵계로 지켜온 라인입니다. 1995년 리덩후이 전 총통이 미국 코넬대를 방문했을 때와 1996년 총통 대선 때 중공군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해 해협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9월 22일 차이공원 총통은 전용기 편으로 공군 방어 제1선인 펑우섬을 찾았습니다. 펑우는 타이완 공군 IDF 전투기 편대가 주둔하고 있는 요충지입니다. 중공군 전투기가 나타나면 5분 내에 비상 출격하는 공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적군의 영공 침범을 허용하지 말라고 훈시하고 비장의 무기 앞에서 장병들과 포즈를 취했습니다. 중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클러스터밤 집속탄이 이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과시했습니다. 300개 소형 자탄이 담긴 크루즈 미사일로 적 공군 활주로를 초토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사정거리가 200km로 푸젠성 샤먼의 중공군 공군기지를 일거에 파괴할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타이완이 자체 개발한 IDF는 항속 거리가 짧은 경량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클러스터밤 2발을 무장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중공군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이 만감탄으로 부르는 이 전술 무기가 펑우섬에 배치됐다는 것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공군이 침략하면 푸젠과 광동 등 내륙 기지를 바로 보복 공격할 수 있는 것을 과시한 겁니다. 중공군의 도발이 연일 계속되자 타이완 국군도 긴급 출동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9월 20일 펑우섬의 한 해군 함정은 88잔의 음료를 주문했다가 비상 임무로 주문을 급히 전화로 취소했습니다. 음료수를 파는 점포 여주인은 이미 44잔을 준비했지만 고의가 아니라면서 이를 이해하고 전혀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펑우섬 사람들도 페이스북에서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을 격려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차잉원 총통은 곧바로 이 음료수점을 찾아 군 장병에 대한 배려에 감사하다면서 음료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음료수점 업주는 겸손해하며 국민들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늘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폐해를 끼친 군인들이 이런 친절에 국민들의 따뜻함을 느낄 것이라면서 거듭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장병들이 주문했던 88잔의 2배 가까운 150여 잔을 주문했습니다. 근무에 수고가 많으며 국가가 감사한다는 문구를 음료수잔에 붙이고 총통이 해군 부대로 음료를 배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출동하고 귀환한 함정을 시찰하고 금일봉을 전달하는 한편 군과 민이 합심해 중공군의 위협을 분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예비역 해병 장교가 육군 대학의 군사 잡지 밀리터리 리뷰 10월호에 미군 4개 사단 병력을 타이완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공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적정 수준의 재래식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커 디 밀스라는 이 해병 예비역은 타이완에 미 육군을 주둔시켜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개 사단에 수천 대의 탱크와 장갑차가 있으면 침략하는 중공군을 바다로 몰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외 배치 미군의 재조정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치 지역으로 타이완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에 55,165명, 독일에 52,000명, 한국에 26,184명이 주둔한 상태로 한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장관에 이어 키스 크라크 국무차관도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다 주 유엔 미대사 켈리 크래프트는 주 뉴욕 타이완 판사처장 리 광장과 맨하탄의 레스토랑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타이완의 유엔 재가입을 돕겠다는 의사입니다. 주미 타이완 대표 샤오 메이친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명을 타이완 대사로 바꿨습니다. 중화권에서는 10월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앞서 10월에 전격적으로 타이완과 재수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과 아프리카, 남태평양의 여러 국가도 타이완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소련을 견제하면서 중공을 개방으로 유도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착각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 안보, 무역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중공의 횡포에 전 세계가 등을 돌리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타이완이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잉원 총통과 스가 요시히데가 현직 국가 원수로는 이미 처음으로 48년 만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타이베이 특파원 야이타 아키오는 타이완의 시사 프로그램 출연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의 차잉원 총통 예방 과정에서 통역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차이 총통과 전화통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통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란 겁니다. 다시 말해 양국 간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미 두 정상간의 통화가 오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야이다 특파원은 텐진에서 태어난 일본의 중국 잔류고아 출신으로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국어 수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